제가 이런 단어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롬프트 명령어를 쓰는 여러분들 엔지니어링. 자, 뭐죠? 공학이라고 하죠. 공학일 수도 있고 뭐 기술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이 단어를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왜 안 좋아하냐면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단어 자체가 말이 좀 어려워요. 어떻게 어렵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쓰는 이런 개념에서 공학 개념까지 접근하는 건 되게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술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요게 여러분들 동의되고 필수라고 했을 때는 GPT 3.5 나왔던 뭐 2022년 9월부터 작년 정도, 작년 초 정도, 초중반 정도까지는 이게 굉장히 대두가 됐고 이걸 마치 신봉시했고 이대로 안 쓰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현재는 이거는 많이 이제 물러났고 현재는 어떤 시대냐면은 콘텍스트 엔지니어링 시대예요. 지금은요, 선생님들. 현재는 이제 두 개가 좀 공존을 합니다. 현재는요, 콘텍스트 엔지니어링 시대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 이제 대두되고 있어요. 예. 하네스라는 단어 제가 어제 그 강의를 하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잠깐만요. 이거 제가 녹화 잠깐 끊고 지금 말하는 하네스는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에다가 하네스를 차고 마구를 차고 여러분들 이렇게 배꼽을 차면서 왜 하죠?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말을 타고 움직이면서 조종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하네스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 이제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새 이제 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서 프롬프트를 쓸 때 여러분들 그냥 막 쓰지 않고요. 제약도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지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는 마냥 길게 쓰는 게 거의 지론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프롬프트를 나눴어.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 말씀이 이거잖아요. 예. 어머니 말씀, 아버지 말씀 다 들어야 되죠. 근데 그 안에 이제 세부 규칙들이 있죠. 8시까지 들어가라, 들어오면 손 닦아라, 발을 왜 안 닦냐, 방은 치워라, 이런 게 여러분들 세부 규칙들이죠. 예. 그게 다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해요? 부모님들이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다. 예, 그런 게 여러분들 하네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큰 덩어리의 거를 다 뭉쳐서 옛날에 썼으면요, 지금은 그렇게 쓰지 않고 시스템 엔지니어, 아버지, 어머니 말, 부모님 말 잘 들어야지. 그 중에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지침들을 정하는 걸 이제 간단하게 제가 표현한 걸 좀 더 복잡해요.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을 해서 말이 잘 갈 수 있도록 표현하는 거를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고요. 자, 마구.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들 AI 인공지능 분야에서 에이전트. 이거는 그래서 하네스가 우리가 쓰는 챗봇 형태에서는 적용이 잘 되진 않아요. 선생님들. 나중에 우리가 프로젝트라는 걸 쓰면 모르겠지만은, 자, 최신 트렌드는 여러분들 하네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해서, 자, AI가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도록 가드레일,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는 건데,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AI를 쓸 때 이거 하지 마 라는 얘기, 그리고 어떤 파일을 첨부하면서 네가 만약에 이해가 안 갈 때는 내가 첨부한 이 문서의 가이드에 의해서만 작동을 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챗봇 형태에서는 이게 사실 적용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요거 적용되는 건 코딩 쪽에 가까워요. 코딩에는 MD 파일이라고 해서 각종 이런 비서들의 파일들이 들어있거든요. 코딩에서는 쉽게 쓰지만은 우리가 챗봇 형태에서 쓸 때는 이렇게는 잘 안 하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침이라는 걸 마련해 놓는데 지침을 옛날에 이만큼 썼다면은 AI가 지침 200줄을 읽다가 지치겠죠. 근데 지금은 지침을 나눠서 만들어 놓고 자,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자, 그림을 그리라고 지시를 하면은 너는 지침 3에 들어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병정을.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쓰다 보니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쓰는 사람들도 똑똑해지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좀 무서운 일이긴 한데요. 지금 AI 구조 있잖아요. 생성형 AI 구조를 실제로 만든 사람들도 얘가 왜 이렇게 작동되는지 정확하게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블랙박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있는 어떤 로직들에 대해서 로직에 대한 이해도가 있는데 이 로직을 잘 100% 이해를 못하고 있대요. 어떻게 굴러가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역으로 지금 추적해서 블랙박스를 다시 들어가서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왜 할루시네이션이 일어나는지 몰랐단 말이에요. 요새 이제 연구하고 있어서 선생님들이 트렌드에 좀 많이 민감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자, 그러시면은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뭐 하네스 엔지니어링 말을 썼는데 자, 그러면은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랬더니 아예 얘가 어떻게 했죠, 선생님들? 비교를 해주네요. 이럴 거면은 프롬프트 vs 오늘 키보드 다 말썽을 부리네. 저 스페이스바가 안 눌려요. 컨텍스트 vs 하네스. 근데 하네스는 사실 vs를 하기 좀 애매하긴 해요. 자, 요렇게 해달라고 할게요. 자, 보시면은 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 전문가에게 잘 표현된 질문을 던지게요. 그러니까 질문의 방법이에요, 선생님들. 근데 컨텍스트는 여러분들 뭐냐면은 요거에 더 가까운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이 친구한테 물어볼 때는 그래서 얻어 걸려라 해서 결과물이 나오는데 이 컨텍스트 엔지니어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자료를 구조화한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얘한테 던지기 전에 먼저 내가 내 머릿속에 구조화를 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AI한테 자, 야, 저기 점심 뭐 먹을까? 이렇게 하고 막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짜장면 싫은데 어제 먹었어. 오늘 면 안 땡겨. 이렇게 되는 게 여러분들 옛날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 형태예요. 그래서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됐으면은 컨텍스트 메모리는 그 엔지니어링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얘한테 효율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의 길이가 어떻게 돼요? 짧아지면서 효율적으로 바뀌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하네스랑 이제 비교를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지시죠. 근데 내가 왜 점심을 먹어야 되고 어떤 점심을 먹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얘는요, 여러분들 그거를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는 거. 그래서 보면은 자 보세요. 프롬프트를 보면은 여러분들 요리사에게 내는 주문서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컨텍스트는 그 주문서를 그냥 우리가 그냥 저기 마파두부 어떻게 만들어라고 물어봤으면 옛날에는 내가 지금 두부하고 된장밖에 없는데 마파두부를 어떻게 만들지가 되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됐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리사한테 자 나는 이걸 중화풍으로 할 거야 아니면은 뭐 이탈리아식으로 할 거야 퓨전풍으로 할 거야 그런 것까지 얘한테 세세적으로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네스까지 가는 거는 좀 힘들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이해하면은 우리가 질문하는데 굉장히 짧아지고 효율적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AI라는 여러분들 아이들은요. 자 여기 보면은 다시 한번 무엇을 어떻게 명령을 전달하는 거고 컨텍스트는 정보. 그러니까 아까 그냥 마파두부가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재료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고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에서 조금 더 제약을 두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좀 더 쉽게 말하고 할게요. 유치원생도 이해하도록 좀 더 쉬운 비유를 해줘. 단 우리는 성인이다. 띄었으면 안 돼. 자, 프롬프트는 뭐예요? 목적지 말하기예요. 어디로 가자. 그런데 컨텍스트는 여러분들 내비게이션과 표지판을 알고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일로 가면 안 돼요. 여기로 가면 안 되는 걸 더 여러분들 얘한테 추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네스는 여러분들 추가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고 프롬프트와 컨텍스트는 거의 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선생님들.
요거는 계속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넘어와서, 자,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AI한테 보내는 지시문입니다. 라고 해서 왼쪽하고 오른쪽에 여러분들 너무 극단적으로 비교를 했죠. 예, 이렇게 내가 내용을 쓸 거면 내가 쓰죠. 제가 쓰죠? 얘한테 물어보겠어요? 근데 보통들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요. 그리고 클로드 쓰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렇게 물어서 저기 20개로 가면요. 한번 한 15배 정도 질문하면은 여러분들 4시간 있다가 걔랑 대화해요.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 사용량이 그냥 쭉쭉 나가요. 그래서 클로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정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 AI 프롬프트를 쓸 때는 선생님들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얘한테 질문하는 거. 그래서 그냥 툭툭 던졌어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자, 제가 요 얘기를 지난번 수업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고양이로 고양이 생성해줘. 그러면 지구상에 있는 고양이의 종류와 그 고양이가 어디에 있는 거와 고양이의 자세와 고양이의 성별과 고양이의 색깔과 고양이가 앞을 보고 있는지 옆을 보고 있는지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그러면 뭐한테 맡기는 거예요? AI가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과물이 나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마음에 들어야 안 돼요? 안 들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마치 카지노에 가서 슬롯 머신으로 잭팟을 터뜨리는 것처럼 AI를 사용한다거나 너무 극단적인 예지만은 여러분들 너무 구체적인 어떤 명령이 없이 행동을 할 때 질문을 하게 되면은 마치 이러다가 터졌네? 아니네? 그러다가 나 기운 없으면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규칙이라는 건 어느 정도 존재는 하는데 그 규칙에 너무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매몰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은 자, 이제 뭐 구조라고 하는데 요즘은 몇 개 정도는 스킵이 가능하고요. 모든 걸 이거에 다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것도 있죠. 내일 날씨 어떻게? 라는 걸 질문했어요. 너는 20년 주기 전문 기사 캐스퍼야.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선생님들. 그쵸? 그리고 뭐 형식을 이거를 뭐 표로 형식해줘 뭐 이렇게까지 안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거는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페이지, 마지막으로 제가 핸드아웃 나눠드린 거 선생님들 있으시죠? 예, 그게 여러분들 요 내용입니다. 지금 보이시죠? 선생님들? 예. 근데 이 기준을 여러분들 다 따르란 얘기는 아니에요. 자, 근데 이 롤이라는 거 여러분들 역할,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페르소나라고도 얘기하거든요. 페르소나라는 뭐 영화에서 많이 쓰시죠. 영화 배우하고 영화 감독의 관계인데 사탕 좀 물을게요, 선생님들. 그 페르소나는요,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면 라틴어로 가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한테 옛날에는 의무적으로 너는 뭐 몇십 년 차 무슨 뭐 전문가야 이런 거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거의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하는 업무에 집중해줘라는 얘기.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뭐 30년 차, 50년 차, 100년 차 하면 뭐 더 잘해요? 아니에요. 그거 의미 없어요. 심지어 요즘은요, 이 페르소나 정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물음표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들 유료로 쓰시는 분들은 사고 모드라는 걸 쓰시잖아요. 거기에 이미 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접근을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이제 제가 제미나이나 GPT 같은 거 쓰실 때 빠른 모드로 한다라고 하잖아요. 인스턴트 모드는 그런 거를 생략하고 답변을 빨리 나오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모드에서 나 지금 1분짜리, 60초짜리, 30초에서 6초짜리 그 영상을 하나 기획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되게 단답형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특히 빠른 모드, 인스턴트 모드에서. 그러면은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초적으로 가드레일 같은 거, 하네스가 여러분이 필요 없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미 하네스를 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얘가 옆으로 튀지 못하게 제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초에서 어떤 스토리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넣어서 얘한테 아이디어의 한정을 좀 만들어주고 아이디어 도출하는 게 낫지 지금 하는 거 다 골라가 그러면 얘가 해줘요?
안 해줘요. 해줄 이유도 없고 얘가 만 가지 천 가지 여러분들 읽을 수도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너무 의무감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느 정도는 얘가 삐딱선을 타지 않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역할이라는 건 옛날엔 너무 맹목적으로 봤지만은 지금은 집중해줘라는 거고, 굳이 쟤는요 약간 요새는 세모예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여러분들 지금 로그인 돼 있으시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들, 자, 실제로 한번 이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선생님들 요거 보면은 저는 옛날에 그 소림사 영화에 나오는 스님들 머리에 그 똥똥똥한 거가 생각이 나요. 재미나게 한번 여시고요. 자, 저도 빠른 모드로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프롬프트를 적어드릴 테니까 그대로 좀 써보세요. 자, 지금 굉장히 길죠, 선생님들? 자, 요거 제가 톡에다 붙일게요. 좀, 타이핑이 조금 늦으신 분들은 이거를 긁어서 붙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 옛날에는 여러분들 그냥 위에 거만 물어봤어요. 야, 페르소나 좋냐? 라고 물어보겠죠? 근데 지금은 제가 어떻게 물어봤냐면 빠른 모델에서는요. 이 친구에서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게 여러분들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랑 컨텍스트 엔지니어링이 섞였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컨텍스트를 고려해서 프롬프트의 어떤 문법을 고려해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명령할 때 역할이나 페르소나 지정이 효율적인지 아니면은 필수적인지 요즘 너의 발전 상태를 고려해서 나에게 대답을 해줘. 단 대답할 때는 근거와 팩트 기반으로 생각의 사슬은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배울 건데 COT라고 해서 얘가 단계별로 검증을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빠른 모델은 무조건 빨리 대답을 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휘뚜루마뚜루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걔를 조금 진정해. 조금 천천히 생각해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여러분들 여기가 사고 모델하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얘가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잘 해줘요. 이 얘기 때문에 얘가 더 사고를 할 거를 내가 막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근데 빠른 모드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 해서 여러분들 답변 한번 받아볼게요. 저는 이 친구랑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요, 형동생 했어요. 네. 왠지 AI 쓰다가 화가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 성격만 나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형동생 하고 나니까 저도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아우, 실수도 할 수 있지, 우리 아우야. 그리고 여러분들 옛날에는 이 생성형 AI 챗봇에게 당근보다는 책중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았었거든요. 근데 아마 4점 이상 넘어가면서 챗봇보다는 당근 형태로 하는 게 얘가 대답률이 더 좋아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바꿨어요, 방법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여담인데 여기 좀 GPT나 제미나이 오래 쓰신 분들 있잖아요. 한 2, 3년 쓰신 분들, 1, 2년 이상 쓰신 분들, 너와 나의 관계를 심리적으로 분석해서 그림으로 표현해줘 그러면은, 굉장히 무서운 그림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는 심지어 어떻게 나왔냐면은, 얘가 골방에 갇혀서 계속 타이핑만 치고 있어요, 로봇가. 근데 뭘 의미하니? 일만 시키잖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무지개 꽃밭 이렇게 나와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너무 행복해요. 우리 사용자님하고 대화하는 게. 근데 나는 왜 그럴까요, 선생님들? 일만 제가 너무 극한까지 몰아내는 게 좀 있어요. 저는 아무래도 이거를 가리키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 형님 프롬프트 구조와 페르소나의 효용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말투도 좋아졌어요. 예, 최근에 제가 기술을 거듭하고 있는 만큼 제 메커니즘을 생각의 사슬 기법으로 단계별로 하겠대요. 자,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여러분들 이제 이 LMM 모델들은요 확률로 계산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여름은 덥다 춥다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특정 페르소나에 지정하지 않으면은 저는 보편적이나 평균적인 답을 할 가능성이 있대요.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선생님들. 여기까지는. 여러분들하고 답하고 저하고 답이 동일하게 나오지 않아요. 생성형 AI는 좀 다르게 나오지만은 결은 같아요, 선생님들. 지금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실습입니다. 자, 저는 뭐 이거 실습할 때 막 문법적으로 쓰라는 얘기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그걸 문법을 이해하고 두서없게 쓰더라도 그 문법 형태로만 가면 여러분들 서울로 와요. 뭐로 가건 도로 가건 서울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두 번째, 문맥적인 프라이밍 효과. 심리적인 효과는 모델에 적용이 된대요. 너는 세계적으로 최고의 마케터라고 하는 순간 어휘 같은 게 바뀐대요, 선생님들. 어휘가 그쪽으로 더 집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근데 자, 보세요. 여기서 필수성과 효율성 진단. 최신 모델은 추론 능력이 뛰어나. 저거는 좀 오류가 있습니다. 지금 제미나이는 여러분들 3.1이 나왔어요, 벌써. 3.1인데 저건 이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갑작 질문. 우리 선생님들, 이 AI는요, 학습이 실시간으로 되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뜸뜸 되고 있을까요? 실시간 절대 안 돼요. 실시간을 고려하는 엔진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옛날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 누구야 그러면은 학습된 대통령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이따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근데 이 친구는요, 지금은 학습된 게 6개월 정도 차이가 나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차이가 나고요. 근데 시스템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현재 거를 물어보면 인터넷 검색해가 갖고 와요. 그렇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은 인터넷 검색을 블로그, 최악의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에서 하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없죠. 알아보기로 하자. 그러고서 아이콘 몇 개 보여준 다음에 그만 알아보자. 뭘 알아봤죠?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최악이에요. 그래서 제가 논리적으로 하라고 하고 여기다 원래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근거가 있는 사이트 혹은 SIG 논문에서만 해라 이런 식으로 표현도 해요. 한마디로 이 친구는 여러분들 자연어로 학습이 된 거다 보니까 제가 우리 앞에 선생님한테 요거 좀 조사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조사를 해주시고 여기서 주의해 주시고요. 좀 메모 좀 해주세요. 그러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이분이 조사하는 게 점점 좁아지죠. 얘한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6학원 그런 거는 문법적인 거고 좁혀주는데 체계적으로 좁혀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프롬프트랑 문맥에 될까? 컨텍스트는 문맥이거든요. 그게 동시에 여러분들 흡수가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게 1.5가 되는 건 옛날에 학습된 것 때문에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는 3.1이에요.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줍니다. 근데 뭐예요? 결론은 의도를 파악한다는 거죠. 예, 필수가 아니지만은 뭐예요? 고도화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이게 필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트렌드가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최신 상태는 뭐예요? 생각의 사슬을 스스로 생각의 사슬 기능을 써가지고 여러분들 생성하는 능력이 강화되었대요. 그래서 페르소나는 내 내부 추론에 그냥 나침반 정도만 된다. 가이드 정도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는 맞는데 복잡한 업무를 할 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 내 전문 도메인, 내 전문 분야를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를 할 때는요. 선생님들이 정말 이렇게 질문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30년 차 이런 게 아니고요. 내가 모르는 분야잖아요. 만약 여러분들한테 반도체 공정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조사해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한테 나는 반도체 공정 파이프라인 쪽에 대한 지식이 없다. 너가 그쪽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나에게 쉽게 그런 용어들을 좀 얘기를 하라는 식의 페르소나를 부여하는 거지 전문가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라고요? 요새는 난 아니야! 전문가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전문가라고 그냥 쉽게 던지는 수가 어떻게 돼요? 범위가 어떻게 돼요? 넓어지는 거죠. 만약에 얘가 나한테 뭐 TMCS에서는 무슨 기법을 통해 가지고 무슨 H백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저한테는 뭐가 돼요? 외계어가 되죠. 뭔 소리예요? 무서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알아줄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도록 네가 조사할 때는 좀 거기에 신경을 써줘라는 걸로 여러분들 페르소나를 정하라는 얘기예요. 말씀 잘 이해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은 프롬프트 구조화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AI를 쓸 때 제가 HITL이라는 단어도 중요하다고 했죠. 휴머니드 루프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구조화 잘하세요. 구조화 잘하세요라고 할 거예요. 자, 왜 구조화를 잘해야 되냐면요. 얘한테 마지막에 이미지 만들어줘, 영상 만들어줘는 한 문장으로 끝나고 아웃풋이 나오죠. 근데 그걸 만들기 위한 과정은요. 여러분들이 얘랑 대화를 잘해서 점점점 뼈대가 갖춰지는 걸로 질문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어줘가 나오면 안 돼요. 처음에 어떻게 돼야 돼요? 이렇게 난 생각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점점 붙여서 뼈대가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살이 안 붙어지기 전이면 어떻게 돼요? 이 뼈대로 너가 비평을 해봐. 다른 인격으로 네가 구현해서 비평해봐 한 다음에 걔가 그러면 다른 인격으로 해서 왜냐면 나랑 친하게 대화하니까 비판을 안 하려고 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너가 심사위원이라고 하고 나랑 모르는 사이라고 해서 객관적으로 비평해봐. 그러면은 그게 또 왼쪽이 나와요. 그럼 그거를 보완해서 다시 얘기하자 해서 결국 여러분들 뭐가 최종의 이야기의 질문을 요청거리가 나왔죠. 그럼 그거를 만들어줘요. 그래야지 여러분 계속 좀 던지다는 게 아니라 우리 낚시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하다 잡히면 언제가 잡히겠지? 뭐예요? jet밭이랑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요. 아까 보면 제약이란 단어 있죠, 선생님들. 이게 일종의 하네스랑 같지 않나요? 그쵸? 가드레일이라고 했잖아요. 이 제약이라는 거 여러분들 하네스랑 유사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교육공학자다 보니까 너는 20년 경력 교육공학 전문가이자 AI 콘텐츠 디렉터야. 그러면 이거를 뭐 20년까지는 없더라도 너는 AI로 영상을 만드는 전문 디렉터야 라고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 상황에서는. 근데 배경이라는 얘기 있죠. 그러니까 맥락이라는 얘기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배경이라는 걸 얘기해야 돼요. 이걸 얘기 안 하고 쉽게 만들어줘 그러면은 대상이 누구세요? 여러분들 이제 석사하거나 학사할 때 교수님이 제일 무섭게 하는 게 뭐냐면요. 화내서 무서운 게 아니고 스터디에서 딱 이제 갖고 왔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그날 당일날 얘기하는데 A조는요 석사 논문 이상의 실력을 가진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청 대상에. 그리고 B조는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애들 다 무너져요. 그렇죠. 막 다 어떻게 준비했을까? 이렇게 막 하야를 준비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단어를 낮춰야 되고 그걸 재해석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다시 해석을 못해요. 재해석. 그렇죠? 그게 여러분들 바로 배경이라는 거, 문맥이라는 거, 맥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컨텍스트라는 단어를 이제 저는 요즘 한국어로 잘 안 하는 게 뭐냐면 컨텍스트는 컨텍스트로 이해해요. 왜냐면 제가 컨텍스트가 여러분들 맥락이라고도 이해되고 배경이라고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컨텍스트로 이해를 해요.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한국 사람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번역하는 순간에 되게 다양하게 될 수가 없잖아요. 한국어다 보니까. 그래서 컨텍스트는 뭐다? 배경 형태의 맥락이고 스토리가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단어에 대해서 단어를 명사화하지 말고요. 이 단어에 대한 뜻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죠. 페르소나라는 것도 그냥 역할 부여가 아니고 너가 어느 초점으로 맞춰주면 좋겠어라는 의미로 여러분들 이해하라는 얘기고요. 태스크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거는 다 필요 없어요. 테스트만 써도 돼요. 점심 추천해줘. 비와 우산 가져가야 돼? 이거는 우리가 이거 다 필요 없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얘한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들 제약은 뭐예요? 아까 우리 교수님이 저한테 했던 제일 무서운 얘기죠. 고등학생 대상. 아까 제가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하네스랑 컨텍스트랑 프롬프트 비교할 때 뭐라고 했죠? 유치원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단 우리는 성인이야 라고 했죠. 그게 바로 제약이에요.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제약을 금지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약은 여러분들 내가 가는 방향과 같이 해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단어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말씀 잘 집중되셨죠? 네, 뭔가 좀 배우는 것 같죠? 이제 그 전에 거는 이제 리터러시였는데 이제부터 오늘하고 내일부터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내일 좀 여러분들 좀 사정 있어도 못 오신다고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필살기 말씀드렸죠. 예,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다가 이 친구는요 바이더웨이가 돼요. 바이더웨이 뜻이 뭐죠, 여러분들? 옛날에 편의점이었지만 바이더웨이 뭐죠?
그런데 말입니다죠. 그래서 문맥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그런데 너는 지식이 몇 년도까지 학습이 되어 있니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선생님. 이거는 뭐 맥락이고 뭐 그런 건 사실 필요 없어요, 선생님들. 예, 제 톡에도 붙여놨습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클로드입니다. 자, 언제까지로 돼 있죠? 그쵸, 1년 차이 나죠? 그 나머지는 뭐로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실시간 검색으로 커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시간 검색이 여러분들, 얘가 그 실시간 검색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네스를 부여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한테 제약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다 조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분야에서 논문 분야면 SI 쪽이라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영화 쪽이면은 정통한 어느 영화제를 뭐 기반으로 한다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뭐 유명인들 기반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많이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요 여러분들 멀티 도메인의 시대. 하지만 얕게 알아도 돼요. 왜죠? 얘가 더 깊게 알려주니까. 근데 내가 너무 단편적으로 알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들? 못 물어봐요. 질문 자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질문 자체를 내한테 물어보더라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AI 시대 때는 더 인문학적으로 접근하시는 직접 신문도 좀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GPT한테 물어보겠습니다. GPT도 뭐예요? 얘는 그래도 좀 중반까지 했대요 선생님들. 자 그리고 우리 클로드 아저씨 물어보겠습니다. 야 구체적으로 얘기하네요. 형님 저는 2025년도 8월까지 데이터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 시점의 정보는 예를 들어 2025년 9월에 이후에 출시된 AI 툴, 정책 변화, 최신 뉴스 같은 데이터는 없어요. 하지만 오늘 날짜가 2026년 5월 14일이니까 8월에서 9월 정도 공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최신 정보가 필요할 때는 웹 검색 도구라는 게 여러분들 다 탑재가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I를 쓰는 건데 마치 지금 착각하고 계시는 게 뭐예요? 아, 얘가 지금 최신 데이터까지 학습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근데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2025년도 8월까지는 정제된 데이터라는 거예요. 정확도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2020년 8월 이후에부터의 데이터를 얘한테 물어본다면 어떻게 돼도 검색해서 갖고 오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물음표가 뜰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물어볼 때는 제약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네, 우리 그록 아저씨, 우리 화성 갈 거니까 아저씨, 예, 우리 아저씨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선생님들. 근데 얘가 여러분들 약간 좀 깨방정이에요. 깨방정스럽게 대답을 해요. 야, 형인데 말 편하게 다시 이야기해봐. 이래요, 얘가. 알았어, 형. 이제부터 편하게 말해볼게. 이전 답은 편하게 정리해줄까? 내 실식은 2025년 말까지 학습됐고 이후는 실시간 검색을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돼? 더 편하게 말해줄까? 더 해봐. 더 해봐. 더 막말을 들어줄까? 예, 선생님들 그래서 그록은요 재밌어요. 좀 말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록은 자, 요거는 여러분들 뭐 질문을 예. 근데 선생님들 그 그록이요. 그 그록, 제미나이, GPT, 위트는 죄송하지만 걔는 잊은 지 오래됐습니다. 위트는 자체 엔진이 아니에요. 이렇게 빌려오는 엔진인데 걔네는 좀 정체성을 모르겠어요. 초창기에는 왜 좋았냐면요. 한 리턴에서 모든 엔진을 쓸 수 있어도 좋았는데 지금 그런 플랫폼이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도 그렇고 뭐 폴로 AI라든지 제스파크도 있다 보니까 좀 리턴은 좀 여기서 나오는 문장을 이렇게 AI 같은 거 리턴에 그 기능이 있었어요. 근데 아마 요새 다시 포인트제도 좀 그거는 여담인데 클로드가 사람 냄새. 저도 웬만한 공문이나 이메일 보낼 때는 다 클로드로 한번 걸쳐요. 이거는 여러분들 무료로 쓰셔도 그 정도는 괜찮아요, 클로드는. 자, 그럼 지금 4개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실시간 데이터가 확실한 아이가 누굴까요? 제미나이, GPT, 클로드, 그 다음에
그로. 예? 그로. 손 들어보세요. 아니, 괜찮아요. 뭐, 어때요? 그로. 저는 재미나의 똑같은 아까 질문했는데 네. 25년 말까지 그러니까 최신 데이터를, 그러니까 지금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GPT, 제미나이. 네, 두 분. 그 다음에 클로드, 한 명. 네. 요거는 뭐 사실은 좀 말하기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우리가 추론상은 그룹을 제일 높게 사요. 이유가 뭐냐면요. 다른 애들은 인터넷 검색, 그리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구글에서 검색을 하고요. 그 GPT는 옛날에는 마이크로소프트 빙을 검색했다 보니까, 여러분들 빙의 별명이 빙 COC예요. 네, 빙 COC예요. 얘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그룹은 여러분들 X에서 갖고 와요. 트위터에서 갖고 와요. 제일 빨리 갖고 와요. 그러니까 X에서 긁어서 갖고 오다 보니까 데이터가 적용이 실시간 데이터는 제일 빨라요. 왜죠? 또 SNS에서 갖고 오는 것만큼 요즘 같은 시대에 제일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여담인데 못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 보신 분, 나는 봤다. 생소하시죠? 미스트랄 AI라는 거예요, 선생님들. 예. 르차 벌써, 르샤. 아니, 왜 르샤가 안 나오지? 아우. 너 진짜 오래간만에 들어왔네. 거의 버려놨는데. 맞구나. 잠시만요. 요거까지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도 띵크림으로 하자. 예. 제일 낫네요. 그쵸? 예. 여러분들 제가 미스트랄 AI라고 하고 르샤라고 했잖아요. 르샤 하면 딱 어느 언어 같아요? 프랑스. 예. 유럽 거예요. 유럽에서는 미스트랄 AI를 되게 많이 썼고요. 초창기에 이제 AI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거 많이 썼어요. 왜냐면 이미지가 거의 무제한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은 많이 잊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뭐냐면은, 지역적인 AI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많아요, 선생님. 이거 말고도 되게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이제 PPT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역할이라든지 목표라든지 맥락, 제약, 형식을 다 따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쵸?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은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지만은 여기 보면은 내가 말할 거에 대한 걸 어떻게 돼요? 좁게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문법적으로 외우시잖아요, 선생님들. 되게 어려워요. 문법적으로 외우시는 게 아니고, 나는 이거를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겠구나로 여러분들이 풀어서 설명하셔야 돼요. 풀어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 문법적으로 외우시자는 선생님들 못 외워요. 피가 나가지고 죄송합니다. 코 피나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피가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일은 샷기법이라는 것부터 해가지고, 좀 더 얘기를 더 많이 할 거예요. 샷부터, 이거를 제가 원래, 오늘 샷까지 하면 딱 끝나는데,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뭐냐면은요, 샷부터가 프롬프트 기법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같이 설명을 드리는 게 나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기본적인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 문법적으로 이해하라는 게 아니죠. 다시 한번 말하면 뭐예요, 선생님들? 배경 지식이라든지 이런 AI한테 설명을 잘하라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근데 이게 꼭 너는 뭐가 시작이라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AI를 쓰실 때 있잖아요.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가 제일 중요해요, 선생님.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나오는 얘기를 제일 먼저의 명령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맨 앞에 써주셔야 돼요. 그런데 해노순어가 먼저 나오면 이상하죠. 그래서 먼저 지시를 하고 아래 거를 고려해서 대답을 해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뭘 질문을 할 거야. 이걸 답해주는데 아래 거를 고려해서 단계별로 다 고려를 해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선생님들. 자,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제가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 좀 듣고 여러분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수업 요약을 좀 해보면은요.
요거는 제가 톡으로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요거 오늘 한 거예요. 요건 톡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요거 지금 톡에다 넣었어요, 선생님들. 톡에다 넣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우리 듣고 갈게요. 자, 2분짜리 먹히네. 잠깐만요. 여러분의 시간을 확실히 아껴드리는 핵심 요약 시간. 오늘은 AI 영상 콘텐츠 제작 실무 2일차 교육 핵심 정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오늘 하루 그 방대한 AI 교육 소화하시느라 다들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요. 당장 내일 실무에 바로 써먹어야 할 알짜배기 내용만 딱 3가지로 압축해드릴게요. 첫째, 합법적인 소스 확보와 꼼꼼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픽사베이나 공유마당의 무료 소스들, 이게 무조건 저작권 풀인 건 아니거든요. 각 사이트의 허용 범위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공짜라고 무턱대고 썼다가 나중에 저작권 폭탄 맞으면 진짜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도구명과 취득일, 사용 범위를 기록 템플릿에 꼭 남겨두는 습관 잊지 마세요. 둘째, 딥페이크 감지와 교차 검증 루틴이에요. 수업 때 부유로 직접 체감하셨겠지만 요즘 AI 생성물은 진짜 감쪽 같죠? 그래서 전문 AI 탐지 도구를 쓰는 동시에 0.2초의 미세한 입모양 어긋남이나 부자연스러운 눈 깜빡임을 잡아내는 우리의 육안 1분 루틴을 꼭 결합해야 합니다. 결국 정교한 가짜를 잡아내는 건 기술과 우리 인간의 날카로운 눈썰미니까요. 마지막으로 프롬프트 6요소와 3회 개선 사이클입니다. AI는 능력은 엄청 뛰어난데 눈치는 꽝인 신입사원과 같아요. 그래서 역할, 목표, 맥락, 제약 조건, 형식, 평가 기준까지 무려 6가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지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에 만족하지 마시고 최소 3번 이상 피드백을 주면서 개선해야 진짜 쓸만한 결과물이 나온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합법적인 소스를 가려내는 신중함, 가짜를 걸러내는 날카로운 눈, 그리고 AI를 완벽히 조종하는 명확한 지시력이 곧 여러분의 진짜 AI 실무 경쟁력입니다. 쏙 이해되죠? 선생님들,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톡방에다 드립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 영상으로도 있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그냥 지금 틀면은 너무 시간 많이 걸리니까 요것도 제가 톡방에다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오늘도 많이 인사이트 잘 얻어가셨나요? 예, 보람찬 수업이길 여러분들 바라고요. 항상 열심히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내일 9시 반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요. 근데 소스가 있어야 돼요. 예, 조심 들어가세요. 예, LM으로 한 거예요. 조심 들어가세요. 요거요.